자, 219번까지 일단 설명을 했고, 지난 시간에 잠깐만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하면은 if절을 대신하는 여러 구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without이나 아니면 but for, 요거는 뒤에 주절 자리가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느냐 아니면은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쓰느냐에 따라서 얘가 뭐뭇이 없다면,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뭐뭇이 없다면이고,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들어가게 되면 뭐뭇이 없었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만약에 if절로 해가지고 나눠버리게 되면은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들어가면 뭐뭇이 없다면,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들어가면 뭐뭇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는데 if가 사라지게 되면 주어 동사는 자리가 바뀔 수 있으므로 도치 구문까지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therwise 같은 경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는 말은 앞에 어떤 주어 동사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suppose나 supposing이나 provide나 providing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을 필자가 제공한다면 또는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providing이나 provided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랬고, suppose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 이런 말도 되지만은 그냥 뭐 단순하게 명령문으로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봐라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난번까지 했던 개념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216번부터 219번까지는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22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앞에 보면은 분사구문이나 투부정사, 그 다음에 부사구나 주어 등의 가정의 의미가 포함되고 가정법 시제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할 때 가정법임을 미처 판단하지 못하기 쉬움으로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뭘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냐 하면은 역시 주절 자리에 조동사 과거형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말 좀 되게 알아서 그냥 해석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네이버 블로그에 그 수제목 하는 블로그 혹시 압니까? 모르죠? 그게 무슨 뭐 수능 재수생 모임인가?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사실 지금 작년 수능부터 시작해서 올해 그 6월 모의고사 고3 6월 모의고사 이르기까지 수능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수능 영어가. 이게 왜 어려워졌냐면은 조금 다른 얘기 좀 할게요. 그 22년도 그 다음에 21년도 수능 요때까지 하고, 이게 지금 그전 2010몇 년도였지 싶은데 요 기간의 어느 텀하고 2022년에서 지금 2025년까지 이르는 요 상황에서 좀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EBS에 직접 연계가 들어갔던 시절하고 EBS에 간접 연계가 들어가는 시절로 지금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EBS 직접 연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EBS 수능 관련된 교재, 대표적인 교재에 있는데 그 교재에서 일부 문제를 꺼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부교재의 변형 문제처럼, 그래서 딱 한 7개 정도를 그대로 직접 연계를 때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EBS를 처음 접할 때는 약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완전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듯이 EBS에 관련된 어떤 특정 문제 유형들, 대표적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 유형들은 전부 다 변형 문제를 많이 때려가지고 그 변형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22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서 간접 연계로 바뀌게 되고 퍼센테이지가 50%로 바뀌게 되면, 간접 연계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하나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EBS 교재에서 어떤 내용에서 A라는 내용을 했다면 간접 연계, 이걸 만약에 다른 문제를 낸다 그럼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B라는 어떤 내용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물론 실제로 나는 문제인지 아닌지 나도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냥 다른 예문을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죠? 개인정보는 그래서 뭐 남들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사이버 범죄에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글이 만약에 하나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어떤 글엔 이런 것도 나와요.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는 드러내줘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소재는 개인정보야. 그런데 글이 지금 내용이 좀 다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게 간접연계인데 사실 이 간접연계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전처럼 뭐 직접 연계하니까 어떤 문제는 시험에 출제될 것 같다.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해도록 해가지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나왔냐면요. EBS 교재 압축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유명한 어떤 인간 강사나 아니면 여러 유명한 그 출판사에서 EBS 예상되는 변형 문제를 뭐 엑기스로 모아놓은 이런 것들까지도 출제를 그 책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가 다 본 건 아니지만은 대구의 어떤 유명한 강사분도 자기 광고를 할 때, 자기 홍보를 할 때 뭐 EBS 문제 적중률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문이 그대로 적중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유형의 어떤 소재들이 적중되는 경우도 있었다 합니다. 자기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연계는 그냥 말 그대로 EBS를 잘 안 보겠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그전에는 찍기 신공이라도 할 수 있었지 이젠 찍기 신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확하게 우리가 되게 약간 꼰대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 EBS 직접 연계 이전의 시절로 돌아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야. 그거를 이제 그 수제모라는 블로그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나도 이 글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면 나도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인가요? 윤모 대통령께서 킬러 문제를 없애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킬러 문제가 없어지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호랑이가 사라지니까 여우가 등장하는 꼴이랑 똑같은 거. 그래서 준킬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데 준킬러는 뭐 이런 겁니다. 글은 분명히 이해를 하겠는데 보기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다 그럴싸한 거. 대표적으로 빈칸 문제에서. 근데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니까 뭐 주제 문제도 그렇게 들어가고 순서 문제도 약간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글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갸우뚱거리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수능 1등급 비중이 아마 4%가 조금 넘었네. 4.78%인가 아무튼 그랬거든요. 절대평가인데 4.78%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근데 원래 지금 6월 모의고사에서 1점 몇 프로가 지금 1등급이었고 8점 몇 프로가 2등급이에요. 그럼 완전 미친듯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시험 대비 고3들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 글 내용 그냥 지문만 설명할 때는 문제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문제 푸는 걸로 접근하다 보니까 되게 틀리는 친구들이 많았어. 실제로 지금 너 위에 선배 중에 한 명도 1등급 가까스로 겨우 한 91점, 92점 이렇게 맞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 3등급이 나왔어요. 이게 결국 뭐를 반증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이제 계속 글을 많이 읽고 구문 분석을 계속하면서 정확하게 뭔가 따져놓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저 EBS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문제 유형에서 이게 이거와 이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다 그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정석대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인간 강사들 분들은요. 지금 이런 뭐 천일문 교재를 출판했던 어떤 뭐 김기훈 씨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어떤 다른 분들 내가 많이 봤던 그 인간도 있긴 했지만은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구조 분석,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찾고 그 다음에 내용 어떤 건지 그런 걸 파악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면은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백날 이제 고3 뒤에는 뭐 유형 분석해가지고 유형만 이렇게 백날 풀어봤자 해석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을 알았다 치더라도 그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논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게 뭐 넌 글을 읽었겠지만은 단어를 공부할 때 무조건 한 단어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 단어를 많이 보고 이런 단어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옛날 첫 단추 독해 이런 거 있습니다. 이 better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무슨 뜻일까? 되게 단순하게만 생각해보면 이게 딱 보입니다. 일단 이 better가 뭐의 비교급인 건 알겠죠? 굿의 비교급, 더 좋은이죠. 그래서 동사로 약간 바꾼다고 생각해봐. 더 좋다 하면 말이 안 돼요. 이건 비동사 들어가야 되니까 더 좋게 하다.
더 낫게 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칵테일 기억납니까? 칵테일은 우리 명사로 그냥 칵테일 술이잖아요. 얘가 동사로 쓰이면 칵테일은 어떻게 나와요?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하니까 이걸 썩다, 믹스랑 같은 뜻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수능 단어에서 조금씩 이제 헷갈리게 등장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도 잘 봐놔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빠를 father이라고 얘기할 때 아빠를 동사로 father를 동사로 바꾸게 되면은 아버지 역할을 하다. father에다가 ly가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스러움. 그건 약간 문화적인 차이는 있긴 하겠지. 아버지 하면 뭔가 근엄하고 뭔가 조금 뭐 잘 뭐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챙기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문독해가 계속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 요거 끝나고 나면 천일 완성으로 넘어갈 거야. 유형독해는 그냥 모의고사 그냥 문제 풀지 그냥 프린트도 그냥 계속 뺄 거고 일단 유형을 나중에 정리하는 거는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장은 없으니까요. 자, 220번 가겠습니다. 자, allocated a larger budget 합니다. 일단 allocate라는 단어는 보통은 할당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allocated로 시작을 했는데 a larger budget이라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할당을 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할당을 했는 게 아니고 할당이 되었다면 아시겠죠? 할당이 되었다면 더 큰 예산이 할당이 되었다면 그 회사는 could have been 뭔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뭐를요? much better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예요. 뭐보다? it was 그때 그랬던 것보다. 그렇지만 it does provide decent entertainment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회사는 정말로 제공합니다. 뭐를요? decent entertainment를요. 그러면은 이거 흔히 말해서 괜찮은, 나은 이런 뜻이죠. 엔터테인먼트는 오락거리, 즐거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 회사가 오락거리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내가 얘기했던 겁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콤마가 들어가면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알고 있기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드가 지금 들어가 있죠. 이 드는 우대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to hear him talk about our childhood 그가 우리의 유년기 시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가 듣는다면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He was my brother 하니까 그가 내 남자 형제였다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겠죠? 자, 222번 갑니다. People say stupid things on the internet but wouldn't dare say those things out loud in public.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뭐를 말해요? stupid things를 말한대요. 이거는 say가 지금 타동사로 쓰였어. 뒤에 지금 목적어 들어간 겁니다. 어디서?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wouldn't dare 하는 표현은 감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고 뒤에 say가 들어가니까 감히 뭐뭐 말하지는 않을 거래요. 뭐를요? 그러한 것들을 크게 어디에서? 대중들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소리내서 말하지는 못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건 터졌는데 밑에 댓글 남기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키보드 워리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키보드 글만 보면 진짜 당장이라고 싸울 준비가 된 애들을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막상 대중들 앞에 서게 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찌꺼리는 뭐 그런 사람들을 약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3번. Intensive reading might have helped the concept to be more easily understood. 요거는 여기서 이제 끊어줘야 됩니다. 자, to be more easily understood. 좀 더 쉽게 이해가 된다면 intensive reading이에요. intensive reading. 우리 흔히 말해서 직역하면은 집중적인 글 읽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정독이라고 얘기하죠. 집중해서 글 읽기. 이 정독은 might have helped 도움이 됐을 텐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정독이 그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줬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해석을 잘못했나? 다시 하겠습니다. 나 미쳤나봐. 자, 지금 단순하게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잡고 지금 이 목적격 보드 가는 거네. 자, 이 정독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줬을 텐데 그 개념이 뭐가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요 말 안에서 일단 가정으로 들어갔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유닛 32. 자, 부정사나 동명사가 나타내는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준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to를 기준으로 했을 때 to 동사 원형은 대부분 명사적 용법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다 개념, 하는 것 개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시제가 반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는 to have pp를 이렇게 써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약간 했다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단순한 동사 ing도 이게 동명사가 됐든 현재 분사가 됐든 전부 다 하자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해자 개념으로 들어갈 때는 having 다음에 과거 분사를 써준다 하는 거,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동명사 자체로 얘기를 할 때는 본질적으로 그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본질적으로는요. 자, the game of chess, 그 체스 경기는 is believed 하면은 믿어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뒤에 보니까 to have originated라고 했으니까 기원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도 되지만 기원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래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디에서 in northern India, 인디아 북쪽 지역에서 언제쯤 6세기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세기쯤에 기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25번 요거 해석하 위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A good book challenges us and changes us 합니다. 좋은 책은 우리를 도전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전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해석에는 아마 도전 의식을 북돋워 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도전적으로 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뭔가 바뀌게 해준대요. We are never quite the same after having read it. 우리가 그것을 읽고 난 후에는 결코 우리는 같은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after having read it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분사구문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after 다음에 we 다음에 had read예요. 아니다. 그냥 과거인 거예요. We read it 이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아무래도 after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시제는 지금 불일치되는 상태야. 불일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일치되면 당연히 had pp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having pp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왜? 주어는 일단 같으니까 생략을 해버리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같은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걸 읽고 나면 우리는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일단 그 위에 설명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정사와 동명사는 본질적으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다양한 때를 나타낼 수 있으며 대부분 문맥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결국 문맥이에요. 또 문맥이에요. 이 망할 놈의 문맥. 자, 동사와 같은 때. 자, he appears 다음에 to 일단 세모치세요. to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현재형 appears하고 뒤에 동사 원형 be가 그대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시제가 일치된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be가 아니라 have been으로 바꿨다면 그 당시에 초조했던 거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I enjoy watching movies. 그러니까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즐긴다 하는 거는 평소에 영화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즐긴다는 얘기니까 요것도 역시 그냥 ing 그대로 쓴다 보시면 되겠고, 자, 동사보다 이후의 상황은 이것도 역시 보세요. hope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서울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서울을 한 번밖에 안 갔다 그 얘기지.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to 부정사를 쓰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예문은 He was sure of his passing the test. 여기서 his는 지금 passing이라는 동명사의 명사적 조건을 따져가지고 소유격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of 다음에 지금 ing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his 대신에 뭐도 가능하냐면 him도 가능합니다. him은 왜 가능하냐? of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격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전제가 깔리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된다 하는 걸 생각해 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는요 확실했습니다. 그가 그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확신했더라. 이거는 be sure of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보다 이전의 경우에는 역시 she denied입니다. 부정했습니다. 뭐를요? 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거. 그리고 이 denied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 중에서는 하나 적으세요. admit 하는 거. 인정하다. 똥 쌌어 안 쌌어? 쌌어요. 과거에 쌌던 거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런 얘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볼게요. to have pp하고 having pp 형태는 문장의 동사보다 앞선 때임을 확실히 나타낼 때 사용한다. 확실히.
분명히 나타낼 때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26번 보겠습니다. So many people seem to have forgotten 합니다. So many people,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have forgotten 하게 되면 잊었던 것으로 보인다요. 그냥 만약에 forget이라고 써버렸으면 잊은 것으로 보인다인데 얘는 잊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뭐를요? What it feels like to have fun. have fun.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해가지고 즐거움을 가지는 것,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one like 같으니까 역시 how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잊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What they should even do if they have time for fun. 그들이 만약에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가진다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잊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래 되는 거지. 그러면 forgotten 다음에 목적어 자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쫙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렬 구조 하나 따질 것 같으면 이게 all 기준으로 잡아주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그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도 잊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맥을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217번. The gain in self-confidence from having accomplished a tiresome labor is immense 합니다. 자, the gain, 주어, self-confidence from having accomplished a tiresome labor. 그 다음에 is immense, 엄청나대요. 자, 그러면은 자신감에서 얻게 되는, 근데 무슨 자신감에 얻는 거야? 뒤에 보니까 tiresome labor라고 하게 되면은 그 흔히 말해가지고 지루한 노동입니다. 지루한 노동을 획득한 것 또는 성취했던 것으로부터 오게 되는 자신감의 습득은 됐나요? 엄청나다 그 얘기죠. 뭔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루함이라고 하는 지루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지루한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긴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하면 실력이 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텀을 띄워서도 안 된다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플러스 내용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을 나타내는 to have pp.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거. 그 정도 내용으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은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하면서 같이 진행할게요. 챕터 6은 수동태입니다. 알겠지? 업어 끝나고 갑시다.